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오늘은 사회복지정책론의 12번째 주제별 기출문제 풀이고요. 주제는 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의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이어서 이후에 그 공공부조 파트에서 등장할 기초연금제도까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20회 때 3번 기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에 연금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지문 중에 고용 크레딧 2번이 가장 최근에 시행된 연금 크레딧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 제도는 기간을 내가 기여를 중단한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도 그 기간을 산정, 포함을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2번의 고용 크레딧 제도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사회보험 제도 중에 공적연금이죠. 그 중에서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 기출문제 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크레딧 제도인데요.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역법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2번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2번이 맞지 않습니다. 3번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4번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맞습니다. 실업에 대한 그 기간 내에 크레딧도 적용이 됩니다. 5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근데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장에서 그런 거죠. 그 내지 아니한 기간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가 가입기간으로 산입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하는 것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네, 16회 때 21번 기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정책론에서 이 국민연금제도라던가 건강보험제도 이런 파트 부분의 기출문제가 이후에 배울 사회복지법제론에 똑같은 내용이 더 세부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나올 법한 내용들이 정책론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찾아볼 건데요. 실업 기간 중에는 가입기간 추가로 산입하죠. 그래서 군복무라던가 출산, 실업 등의 크레딧 제도 운영하고요. 이 기간에 따라서 산정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입할 수 없다. 1번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2번의 출산 크레딧은 3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12개월을 추가 산입을 시작을 합니다. 3번 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도 있고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그때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군 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했는데요. 이 국민연금을 보험료 기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노령연금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그 다음에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노령연금권을 군 복무자에게는 그 기간을 6개월의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15회 때 20번 기출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 이제 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 맞고요. 기본연금액의 균등 부분에서는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2008년 이후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가 매년 0.5%씩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리을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리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정답 4번입니다. 15회 때 5번 기출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체계상 소득 상한선과 소득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자, 이 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문 5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의 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누진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5번에 맞는 정의이고요. 그래서 소득 상한선은 4번에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 간의 연금 급여의 편차를 일정 수준이 도달하면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자, 소득 하한선 보겠습니다. 1번에 하한선이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그 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하한선이고요. 자, 이 하한선을 높게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1번, 2번, 4번, 5번 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3번 보면 소득 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에는 고소득 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옳지 않은 거죠. 소득 상한선을 높게 유지할 경우 그 높은 소득층까지 도달하기 전 단계까지는 고소득층이 계속 그만큼의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게 유지할 경우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기초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에 관한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18회 때 25번이었고요.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 아니고 공공부조인데요. 그 기준이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 하위 70%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사회수당도 아니고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에 무기여 방식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이다. 자, 2번이 맞는 질문이죠. 3번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에 국민연금 급여액도 고려를 하고요.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력이나 소득과 상관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5번에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기초연금의 유족급여는 발생하지 않고요. 국민연금에는 유족급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무기여 방식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라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보험에 이어서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기출문제입니다. 자, 제21회 때 9번 기출이었네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의료비 절감 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포괄수가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가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특정 질병군을 묶어서 수가를 매기는 포괄수가제도 의료비 절감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의 심사평가 제도를 통해서 너무 과한 의료비를 책정하지 않는 그 적정선이 결정이 되겠고요. 자, 4번의 행위별 수가제는 절감 효과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관련 적은 것은 4번이고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어서 의료비 어떤
남용에 대한 절감 효과 가질 수 있는 것도 맞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0회 때 4번 기출입니다. 진료 및 지불 방식 중에 행위별 수가제가 있고 포괄 수가제가 있는데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 행위별 수가제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문제에서 자, 의료비 절감 효과와는 관련이 가장 적은 게 행위별 수가제인 거고요. 니은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진의 진료 행위에 대한 자율성은 확보됩니다. 의료진 편에서 보게 되면 디귿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군 또는 환자군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묶어서 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모두 옳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네, 19회 때 24번 기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내용들도 이제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등장할 만한 세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무 가입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번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돼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고, 자, 보험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었습니다.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 기능 하지 않는다는데 수직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자, 4번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 아니고 공단이 되는 거고요. 자, 5번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보수 월액이 아니고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 또는 소득 월액 곱하기 보험료율을 보험료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입니다. 18회 때 20번 기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50%, 사용자 30%, 국가 20% 부담하는 거 맞고요. 자, 직장 가입자의 보수 월액은 직장 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맞는 거죠. 자, 3번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부가급여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지급하고 있다. 자, 부가급여, 자, 장제비, 상병수당 이런 것은 산재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연도에 따른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네, 15회 때 22번 기출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휴직자 맞고요. 60세인 자가 그 보험료 경감 대상을 받지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감을. 니은 아니고요.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되고요.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맞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들이 보험료 경감을 받게 됩니다. 13회 때 21번 기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적용 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국민의 하나입니다. 국외는 해당되지 않고요. 국내에만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험자는 국민보험공단이다. 건강보험공단이다. 2번이 맞는 설명이죠. 2번 정답이고요. 자, 현금급여로는 자, 돈으로 지급하는 거죠. 비로 끝납니다. 요양급여가 아니고 요양비,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또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 이런 것들이 현금급여에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그 요양급여라던가 건강검진 서비스 이런 거는 현물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자, 4번 피부양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자,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맞는데 소득 수준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제한이 기준이 있습니다. 자, 4번 맞지 않고요. 5번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보험료
가입자가 50%고요. 본인이. 자, 사립학교 사용자가 30%, 그리고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50, 30, 20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책론 안에서 공적연금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제도와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공공구조의 기능 중에 하나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약 10여 년간의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것도 5대 보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이들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